윤 선고 지체 여문 풀었다. 여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하죠. 궁금하고 헌재에서 말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 정도 되면은 문형배가 국민에게 좀 알려야죠.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하는 상황인데 입 꾹 다물고 나타나지도 않고 뭐 헌법재판소 무슨 뭐 대변인도 그 계속 나오더니 갑자기 대변인도 무슨 뭐 말도 없고 대변인도 모르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왜 넣는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그 꿍꿍이 속이 뭔지 잠시 후에 제가 추론을 해볼 텐데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면 헌법재판관들과는 뭐 별개 조직이죠.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딘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 대해서 나는 말할 위치가 아닙니다 했는데 그런데 심리가 신중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정확히 아는 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재의 이 고위 간부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오늘 법사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이 시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재판관들이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 뭐 다 뭐 기사에 다 나온 내용이죠.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도 알 수 없다.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이런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지금 재판관 5대3 교착 상태 일명 데드락에 걸려 있는 것이 거의 뭐 확실해 보인다는 그 분석을 오늘도 해드렸죠. 5대3 교착설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 정도 힌트가 있는데 그거 혼술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5대3 교착설의 힌트가 일단 한 3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저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을 할 때 유일하게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파재판관 정계선이죠. 정계선이 그때 본인의 인용을 해야 된다. 한덕수 대행을 파면을 해야 된다. 인용 의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재판관 1인 40여기죠.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도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한덕수를 파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정질서 위기를 불러왔다. 그런데 헌정질서 위기가 뭐냐면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았으다. 이 말을 민주당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거에 정계선의 암시다. 정계선이 5대3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될 위기를 우리에게 암시를 해줬다. 우리에게 5대3이라는 걸 암시를 해줬다. 왜?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해서 헌정질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정계선이 이야기하는 헌정질서 위기는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대3이다. 그러니까 6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하다. 빨리 1명 보내, 만약 보내. 이런 암시라는 해석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대3 이것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박찬대가 지난번 주말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면서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확실하게 이쪽으로 뭐 탄핵으로 분류를 하고 김영도, 정정미도 이 즉시 선고를 내려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묶었습니다. 묶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을 향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박찬대도 이 5대3 구도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같은 지도부에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비공개 위원총회에서 바로 이 세 사람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을 딱 찍어서 좌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을 보면은 정계서의 선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5대3이 가장 유력하고 4대4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5대3이 그 유력하고 거기에 마흔역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이게 조기 대선이 안 열리니까 그럼 이재명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마흔역을 집어넣으려고 박찬대를 내세워서 막 겁박을 하고 이 한독수 대행을 겁박을 하고 오늘은 한독수 대행에게 만나자고 전화까지 했다가 퇴짜 맞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왜 5대3이면 이렇게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일단 문영배가 소장 권한 대행이니까 본인이 이 선고를 해야 되죠. 선고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선고를 하게 되면은 좌파 진영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 뭐 한 거야 도대체. 그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그러니까 문영배로서는 일단 4월 18일까지만 좀 버티자. 아니면은 그 전에 빨리 마흔역을 투입시켜라. 마흔역을 투입시키지 않은 채 가면은 나는 이제 그 4월 18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흔역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막 법도 고치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4대4라면은 이게 차라리 그냥 바로 선거를 할 수가 있는데 5대3이 되면은 원래 그 전체 정원이 9인이죠. 9인 9명이죠. 9명인데 마흔역은 들어가면 분명히 인용 쪽에다가 그 표를 던질 텐데 마흔역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8명에서 5대3 그래서 기각을 시킨다. 그러면 마흔역이 임명이 됐으면은 6대3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인용이다. 그런데 마흔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을 내리면은 나중에 이 좌파 재판관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죠. 그 진영 안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마흔역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흔역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독수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지난번에 탄핵이 돼서 한 3개월 동안 직무정지가 됐다고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를 할 때 이미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그래서 직무 복귀를 했죠. 이번에 똑같은 사유로 또 탄핵을 하면 똑같이 그렇게 할 텐데 어쨌든 한독수 대행은 차라리 사표 내고 나가면 나가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최상목이 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가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론이 압박을 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깔아. 5대3이면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나중에 그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고 나면은 더 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왜 이것이 5대3이어서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5대 3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못하고 있던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5대 3 데드락설 이래서였나 이진숙 결정문에 답이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결정문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맞구나.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구나. 5대 3이어서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일단 5대 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직 헌법재판관이 헤럴드 경제와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는 관례적으로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출장을 가서 공석이 된 상태에서 원래 이제 9명이 운영이 될 때 한 명 출장 가서 없는 상황에서 8명이 이 탄핵을 심의를 하는데 5대 3으로 의견이 가려면 기다려왔다. 왜? 뭘?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오는 것이 관례다. 5대 3이면 그 한 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 한 명이 만약에 인용으로 하면은 인용이 돼버리는 거고, 그 한 명이 돌아와서 기각을 하면은 기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경우하고 다르지만 어쨌든 5대 3이 됐으면은 이게 6대 3인지 5대 4인지를 기다려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인용이 6, 기각 각하가 2 상태라면은 후임 재판관이 오더라도 결론이 안 바뀐다. 그런데 5대 3 상태로 후임 재판관 의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때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 6인 체제로 그때 운영이 되니까 6인 체제면은 내가 직무 심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직무 정지 상태가 오래 가고 있다. 그래서 6인으로라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해달라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6인으로 심의가 됐죠. 그때 이렇게 그때 헌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6인 체제죠.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준숙 건에서 6명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러면은 결정하지 말고 심의는 하되 결정하지 말고 나머지가 다 채워지고 나서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이란 거죠. 이 7명이 팽팽하게 8명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니까는 한 명이 들어와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5대 3 교착설 때문에 선고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무턱대고 마흔역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고 마흔역은 임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가? 4월 18일 날 만약에 2 사람이 퇴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후임 문제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6개월 원래 그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또 헌법재판관이 또 그 걸석인 상태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가 있는데, 그러면 6월 11일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헌재법 조항에는 재판관의 거리로 7명을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리된 기관은 심판기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이후까지 무기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행체제가 그때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혼란 상태를 지속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헌재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뭐 자기들 내부에서 뭐 한 명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막 집어넣으려고 그 국정을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언제까지 헌재가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면은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 그냥 표결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5대 3이면 그대로, 4대 3이면 그대로. 그 기각 결정을 내려야죠. 그러지 않고 그 시간을 그 4월 18일까지 끌다가 도망가 버린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부정을 하는 그런 꼴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못 나오는 진짜 이유가 정말 이것인 것 같아. 5대 3이라서 그런 것 같아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100% 이것이 확실하다.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이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살피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니까 이 선거 못 나오는 이유가 이건데 그런 이유라면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